주자가 성즉 리라고 해서 천명을 받은 인간의 본성을 리로 봤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심통성정이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성과 정을 함께 꿰뚫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추구하는 리와 리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기는 결코 따로 분리될 수 없다고 해서 리기상즉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자는 모든 사물의 존재 법칙인 리와 도를 깨닫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만 인간이 덕성이 있어야 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덕성을 기르고 감정을 다스리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서양은 감정을 이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낮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이성은 진리를 추구하는 능력을 의미했는데요. 진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무엇보다 초자연적 대상인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인간의 능력이 바로 이성, 리즌입니다. 따라서 동물에게 이성이 없다는 말은 동물은 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고대 그리스 기하학의 놀라운 성과 또한 숫자로 이루어진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추구한 인간 이성이 이룬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다음 단계가 오성인데요. 사실 이 오성은 일본 학자들이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오성을 영어로 하면 그냥 understanding인데 계산력과 같은 단순한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보다 더 낮은 단계가 감성인데 오감을 통해 느끼는 감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서 알 수 있는 모든 감각적 경험을 감성, 센스라고 하는데 이건 동물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보다 낮게 여겼는데요. 더욱이 감정은 feeling, 기분에 속하는 것으로 철학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라 심리학의 영역으로 취급했습니다. 따라서 서양은 휴먼 네이처를 인간의 감정이 아닌 오직 이성에서만 찾았고 서양 철학에서 다루는 인간은 이성적 인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도 이성과 오성, 감성과 감정의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게 다가올까요? 예를 들어 예술의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것도 감성과 이성이 합해져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들을 때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들어도 감동을 느끼지만 베토벤의 생애를 알고 그가 청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운명에 굴하지 않고 이런 곡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퀸의 노래를 좋아했지만 영화를 통해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 알고 나니까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가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인간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기만 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오성적이거나 감정적일 수만도 없습니다. 항상 감정과 함께 이성이 작동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최종적인 판단은 항상 호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호, 좋거나 오, 싫거나 둘 중 하나로 판가름이 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두 남녀가 선을 볼 때는 미리 정보를 교환합니다. 먼저 외모가 어떤지 사진을 보고 학벌이나 재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에 만나보겠다고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호텔 커피숍에서 상대방을 만났는데 이성적 판단으로는 모든 조건이 맞았던 두 사람이 직접 만나보고 나서 저 사람은 싫다는 판단을 했다면 이것은 감정적인 잘못된 판단일까요? 모든 이성적 계산의 플러스 알파, 감정이 통과가 돼야 이 만남이 성사되는데 그런데도 싫다는 감정이 들었다면 사실은 그 싫은 감정에는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은 가장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간의 윤리를 말할 때는 이성만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이 통합된 인간을 말해야 하는데요.
이 감정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의식 내면에 묶여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인간의 행동이 내면에 진정을 담고 있을 때는 그 행동이 비록 과격해도 원망을 자아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행동에 진정이 없을 때는 비록 그것이 충심에서 나온 것처럼 보여도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인간이 감정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감정을 기반으로 한 진정성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 지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말로 위세를 떠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진정성이 없으면서 타인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고금 이래 들어본 적이 없다. 성인이 위에 있기만 해도 백성이 따르는 것은 성인의 진정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고, 통치자가 위에서 명령해도 백성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진정성과 명령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역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항룡유회. 하늘에 오른 용에게는 후회할 일만 남았다. 정치 지도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백성과 소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봤자 후회할 일만 있게 된다는 말인데요. 정치라는 게 이성적 능력만으로 될 것 같지만 정치가의 진정성이 이성적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서양이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을 추구해 왔다면, 동양은 인간의 정감으로 타인을 포섭하는 진정을 추구하는 사상을 일찍부터 출발시켜서 정치적 논리에까지 적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진리와 진정의 차이가 서양과 동양 사상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